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입니다. 외신들은 테슬라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 돈으로 최대 4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사건 파일 오늘은 막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차단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가 활용되어야 하는 경우 그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정현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제가 생각해보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이렇게 개인정보 굉장히 이렇게 쉽게 올렸어요. 이렇게 이름 자기소개에다가 주민번호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과 다르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만큼 개인정보에 민감해진 시대인데요. 여기서 법적으로 개인정보는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법적으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네. 이 외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민감정보의 범위, 고유 식별정보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그 주민번호 뒷자리처럼 휴대전화 뒷자리도 네 자리도 거의 공개를 별표하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를 유출시켰으면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네 자리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 가령 생일이나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 내역 등과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라고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회원가입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늘상 하면서도 이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수립, 공개 등의 의무를 집니다. 이 내부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정보의 항목,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이용 제공 관련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 들어보시면 제일 조금 기분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여기 체크할 때마다 항상 찜찜해요. 이게 개인정보를 딴 데도 그냥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상한 광고라든가 네. 이런 데도 주는 거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게 되나요? 일단 여기 제3자 제공에서 제공이란 네.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네. 네. 여기에서 제3자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람이 다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경우 하지만 업무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위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답을 안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하면 네. 무조건 이렇게 체크를 하면 무조건 어떤 다른 광고업자나 이런 업자한테 그냥 제 개인정보가 다 가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수집의 그 목적의 범위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목적 범위 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의 계정 주소로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교육이나 마케팅 홍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나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 행사,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입력한 개인정보를 네.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자사의 할인 판매 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한 경우 모두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실제 사건이 다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회사가 뭐 그대로 살아있을 경우에는 사실 처벌이 두려워서 뭐 이런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막 업무 범위 외에 유출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또 망하고 뭐 폐업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뭐 싸이월드라든가 그런 업체들도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영업을 이렇게 양도 및 양수하거나 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져 한 기업이 사라질 경우 개인정보 주체가 회원 탈퇴,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그 회사는 이제 망한 회사는 네. 이제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문자나 이런 걸로 통지가 오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잘 보고 있어야겠네요. 네. 네. 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휴대폰 회사, 이런 데서도 통신사, 이런 데서도 유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그 처벌이나 손해배상 내기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만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어떤 입장인가요? 우선 다른 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시 국가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 시 하나의 이유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2019년도 독일에서 있었던 사안으로 페이스북에 회원 가입을 할 때 그 약관의 페이스북 계열사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관하여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약관을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과연 개인정보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논쟁이 있었지만 독점규제법상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네, 오늘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낮은 과징금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이 전체 매출액의 3%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위반 기업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임을 입증하여야만이 과징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은행 어플을 사용할 때 자주 보는 마이데이터라는 것인데요.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일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쇼핑몰 같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만이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해야 하는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가 일원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숙지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또한 국외 이전 요건을 계약, 인증, 적정성 결여 등으로 다양화시켰지만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못하여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현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